600여 명의 한인 동포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동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 241주년을 맞은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내일 저녁 뉴욕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뉴저지 주정부와 의회가 예산안 막판 협상에 실패하면서 주정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정부가 셧다운됐지만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등 9개 주 검찰총장이 이민자 구금 추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마지막 공식 행사로 600여 명의 한인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동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8일부터 3박 4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전 마지막 공식 행사로 한인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 DC 캐피톨 호텔에서 미 전역에서 초청된 6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재외국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국민 보호법을 만들어 테러 범죄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 서비스를 위해 영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자행정으로 영사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세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말과 글을 지킬 수 있도록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00여 명이 참석한 동포 간담회는 미 전역에서 한인사회 대표와 청년, 입양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초청됐으며 뉴욕 일원에서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 김기철 평통 미주 부의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내일 저녁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뉴욕에서 펼쳐집니다. 독립 241주년을 맞아 열리는 메이시스 불꽃놀이인데요. 총 6만여 개의 폭죽을 쏘아 뉴욕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내일 저녁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총 6만여 개의 폭죽을 쏘아 올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내일 저녁 9시 25분부터 시작되는 불꽃놀이는 맨해튼 24에서 41스트리트 사이에 이스트 리버에 띄어진 5개의 바지선에서 25분 동안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따라서 FDR 드라이브 선상 스트릿과 강 건너 퀸즈와 브루클린이 불꽃놀이를 관람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히 FDR 드라이브 42가, 43가, 23가가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또 18스트릿과 에비뉴 C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휴스턴 스트릿과 FDR 교차점도 좋은 장소로 추천됩니다. 내일 불꽃놀이로 인해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의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고 요일별 주차 규정과 미터 주차 요금제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스트 FDR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이스트 하우스턴 다운타운부터 53스트릿, 퍼스트 애비뉴까지 일부 구간 도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와 의회가 예산안 막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정부가 폐쇄되면서 공원과 해수욕장은 물론 법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6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와 주정부의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나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곧바로 정부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시켰고 이에 따라 1일부터 차량국, 주립공원, 해수욕장, 동물원 등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교도소와 주경찰 등은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 법원도 3일부터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일 크리스티 주지사는 예산안이 주 의회에 넘어오면
된다면 일단 서명하겠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서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협상 무산의 주된 이유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추진하는 호라이즌 법안에 주 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 마약 오남용 캠페인 운영기금 3억 달러를 기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원은 기금 기부가 의무화되면 결국 가입자인 주민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폐쇄 사태에 주지사와 의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공원 등에서 행사를 준비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2006년에도 폐쇄 사태를 맞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셧다운은 서민에게만 불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폐쇄된 해변을 가족과 함께 독차지한 크리스티 주지사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해명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뉴저지 로컬 언론인 뉴저지닷컴은 어제 오후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아일랜드 비치에서 가족과 함께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한적한 해변에서 편안하게 일광욕과 물놀이를 즐기는 크리스티의 가족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셧다운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다소 황당한 해명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광욕을 즐긴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사진이 찍힌 사실이 드러나자 대변인을 통해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광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뒤늦게 주정부가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머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반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힘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 등 9개 주 검찰총장이 이민자 구금 추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메릴랜드, 오리건과 하와이 등 9개 주 검찰총장들은 최근 정보 공개 청구법에 따라 연방국토안보부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무분별한 이민자 체포로 구금자 수가 40%나 급증했다며 구금된 불법 이민자 수와 추방된 인원, 구금과 추방의 근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불법 이민자까지 추방하는 조처를 취했는지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연방이민법은 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인 학교, 병원, 종교시설에서도 체포 작전을 펼쳤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세라 총장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이민자들 사이에 극도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일 브롱스의 한 대형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스스로 총격을 가해 사망했으며 애꿎은 여의사 한 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45분쯤 레바논 병원 16층에 총을 숨기고 침입한 이 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였던 45세 헨리 벨로가 무차별 총격을 가한 후 스스로 총을 쏴 숨졌습니다. 용의자 옆에서 발견된 시신은 32세 트레이시 신이템으로 밝혀졌으며 템은 이날 당번이었던 동료 대신 당번을 서줬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벨로는 2015년 병원 내 성희롱 문제로 쫓겨난 바 있으며 템은 그 후 병원에 들어왔으므로 경찰은 템이 벨로의 타겟이 되었을 만한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전 벨로는 과거 같이 일했던 의사 캄란 아흐메드를 찾았으나 당시 아흐메드는 비번이라 병원에 없었습니다. 벨로는 왜 나를 돕지 않았냐고 고함을 치며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은 각 진료실에 문을 잠그고 대피했으며 수십 명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템을 포함 7명이 총에 맞았고 5명이 회복 중이며 1명은 중태입니다. 한편 동료들의 당번을 늘 서줄 정도로 배려심이 깊고 이타적이었던 템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갱 관련으로 파악하고 일단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칸소 지역 언론에 따르면 1일 오전 2시 30분쯤 리들락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파워 울트라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불과 10초 사이에 30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켄턴 버크너 경찰서장은 총격은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갱단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피해자 25명은 모두 생존했으며 중상자 1명도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부상자 중에는 16세 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세 니키아 레인즈와 21세 데이건 콜먼을 총격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 중입니다. 한편 마크 스토돌라 아칸소 시장은 성명에서 최근 리들락에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여름 방학 동안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 뉴욕시 천여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거주 18세 이하이면 누구나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교육국의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침과 점심 무료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교육국은 오는 9월 1일까지 시 전역의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 천여 곳에서 무료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연 인원 750만 명에게 여름방학 무료 급식이 제공됐었습니다. 급식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제공되며 아침은 오전 8시부터 9시 15분까지, 점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입니다. 18세 이하면 특별한 신청이나 자격 없이 누구나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플러싱의 경우 플러싱 고교 JHS 189 중학교, PS 20 초등학교 등에서 급식소가 운영되고, 베이사이드는 베이사이드 고교, 벤자민 카도조 고교, MS 158 중학교, PS 46 초등학교 등입니다. 급식소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쿨푸시라고 검색해 Feed Your Mind라는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311 전화를 통해서도 무료 급식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의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오늘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와 LA 한인회가 주최하고 롯데 농협, 허브시티 보험, 한화 등 4개 업체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400명의 한인들에게 쌀과 다양한 먹거리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국상사지사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면서 남가주 여행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수가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보다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최근 남가주 지역의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회복돼 여행객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로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여성을 상대로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20대 한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최근 펠팍에서 새벽녘 자고 있는 한인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길거리에서 여성을 쫓아가 노골적인 성적 대화와 신체 접촉을 시도한 후 도주하는 등의 스토커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기가 2일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 착륙한 직후 엔진에 불이 붙어 승객과 승무원 63명이 대피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는 사고 원인은 엔진 고장이라며 비행기에는 승객 59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모두 부상 없이 불이 난 비행기에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월트레이드 센터 패스역에서 2일 오후 3시쯤 수상한 가방이 발견되면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조사한 결과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폭발물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열차 운행이 재개된 오후 5시까지 2시간여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연방과 주 시 정부기관 관공서는 일제히 휴무에 들어갑니다. 시와 주정부는 주택가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도 중단하고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과 파킹 미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과 한국문화원 등 한국정부 기관들과 한인은행들도 이날 문을 닫으며 대중교통수단은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독립기념일인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소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독립기념일 되시기 바랍니다.